요즘 바이오 산업에 눈독을 들이는 국내 대기업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에 이어 이 분야의 관련성이 적은 롯데나 GS까지 관련 기업 인수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국내 바이오 산업의 위상을 실감케 합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대기업들의 성장 동력과 미래 성장에 있어 바이오와 신약 산업은 고민이 컸던 부분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투자가 필요한 데다 성공하기 위한 리스크도 크다는 점에서 쉽사리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한화그룹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코오롱 등이 일찍이 신약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사업을 아예 접거나 대폭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물론 국내 제약 바이오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앞서 성공한 사업을 인수하거나 연계된 사업과 시너지를 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LG, 신세계, GS 등은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제조업체인 휴젤에 대한 인수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휴젤은 중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매분기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국내 보톡스 1위 업체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미생물 사업에서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업체 천랩을 약 1,000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30년 넘게 투자를 이어온 SK와 10년 만에 세계 최대 바이오 위탁 생산업체를 키워낸 삼성의 사례는 대기업들에게 있어 바이오 사업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사업으로 분류되는 바이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고 기업 가치 상승에도 유리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련 사업에 경험이 없는 현대백화점과 롯데가 바이오 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선 배경입니다. 이전의 M&A는 회사 내부에서 뭔가 R&D를 하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을 들어오는 M&A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떤 M&A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성숙된 산업, 그러니까 상장사이거나 그래도 뭔가 검증된 회사들을 이제 M&A 하면서 큰 기업들이, 자금력 있는 큰 기업들이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바이오 인수합병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용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 M&A 열풍, 성장기업부 신동우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신 기자,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이 분야 M&A에 대거 뛰어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 자원이 한정된 그런 상황에서 기술 중심의 고부가치 사업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화된 기술의 중심에 이제 바이오 산업이 이제 그 중심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M&A 성사 여부를 떠나서 뭐 삼성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신세계그룹이 이제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바이오 산업이 최근에 얼마나 좀 유망하고 성장성이 있냐 뭐 이런 걸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성장성이 유망한 산업 가운데 규모가 큰 산업으로는 이 제약 바이오를 빼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 규모는 표를 보시면 한 1,400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자동차나 반도체의 시장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죠. 또 매출 규모로 사례를 들자면은요. 이 코로나 백신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화이자가 올해 코로나19 백신 매출로만 약 38조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엊그제 발표한 이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봤었을 때 올해 전체 예상 매출이 39조 원 정도 되는 것을 보면은 이 화이자 같은 경우 이 단일 코로나 백신으로만 약 38조 원을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SK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이 전체 매출과 비교했을 때 이 동등하다는 걸 보면은 이제 바이오 산업이 얼마나 유망한가 뭐 이거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조업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대기업의 바이오 산업 진출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기업의 바이오 산업 진출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또 업계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이 개발 단계에서 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들어가는 산업 특성상 이 거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이제 직접 진출을 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연구를 이어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이 바이오 기업들을 이제 지원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문가들의 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제조업 분야가 성장의 한계를 맞으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쪽에 뛰어든 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직접 키우는 게 아니고 굳이 M&A를 선택하는 건 이번
분야가 워낙 좀 키워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측면이 좀 영향이 그렇죠. 있었다, 아무래도 이렇게. 또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워낙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정도 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인수를 함으로써 좀 더 그게 오히려 이 개발하는 유리할 데 수 있다. 있어서 그렇죠. 네, 좀 그런 더 거군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런 대기업들의 러브콜을 굉장히 좀 반길만 하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점이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 제약 바이오가 이 대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다 보면은 이 안정적인 자금이 들어오니까 뭐 이 국내 이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자금이 들어오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고 또 인적 물적 자원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또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수 합병 같은 경우에 이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의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기도 또 합니다. 이 우리나라가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마 이 글로벌 빅파마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규모가 작다는 점인데요. 이 최근 들어서 이 매출 1조 원이 넘는 회사가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빅파마의 연구 개발이나 투자나 임상 비용을 감당할 수준이 안 돼 대기업 주도의 인수 합병이 또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사인 화이자의 경우에 이 한 해의 연구 개발비가 약 1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에 반해서 국내에 상장된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다 합쳐서 전체 연구 개발비와 이제 비교한다면 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기업들의 M&A가 이어지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 인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뭐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글로벌 빅파마가 글로벌 제약사 말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이제 바이오 산업들도 굉장히 한 단계 또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해외의 경우도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M&A를 하는 형태로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나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 이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해진 이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 여러 번의 M&A를 통해서 지금의 이 입지를 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지난 1999년만 해도 이 업계 14위에 불과했지만 뭐 워너앤버트 제약이나 파마시아, 뭐 와이어스 등의 이 제약사들을 잇따라 인수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 세계 최대 제약 회사가 된 겁니다. 또 가까운 일본의 제약사들도 이 M&A를 통해서 이 일본도 또 제약 바이오 산업이 상당히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50대 제약사를 살펴보면은 이 일본 제약사가 9곳이나 이 글로벌 제약사 50대 제약사 안에 들어 있는데요. 예. 이 제약 강국이라 불리우는 독일이 4곳에 불과하고 또 스위스가 2곳이 5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은 일본이 이제 상당히 이 제약 산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그러네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본에서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나올 수 있던 배경이 바로 이 M&A를 통한 이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1위 제약사죠. 다케다의 경우에도 뭐 미국이나 스위스, 벨기에 등의 제약사를 인수를 해서 글로벌 10위에 올랐고요. 일본 내 2위인 아스텔라스라는 기업 역시 이 M&A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성장을 했다.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이었죠. 지난 2019년에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쿱이라는 제약사가 희귀 난치 질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약 한 83조 원의 자금을 들여서 이 셀진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또 제약 바이오 업계에 큰 이슈를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 제약 바이오 산업의 성장에는 어떻게 보면 M&A는 거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이 분야에서 이제 경험이 없는 그런 대기업들조차도 이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같은 바이오 분야 안에서도 기업들끼리 서로 이렇게 인수를 추진하는 이런 것도 좀 활발하다면서요? 중견 중소기업들끼리? 네, 맞습니다. 가장 이슈가 된 게 이 최근에 그 신라젠을 인수한 이 M2N이라는 회사가 이제 신라젠을 인수한 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지난해 미국 바이오 업체 그린파이어 바이오를 인수를 하면서 이 바이오 사업에 발을 들인 M2N이 이 신라젠의 팩사백 임상을 지원하는 한편 또 신규 파이프라인과 후보 물질을 차례로 도입해서 이제 신라젠을 정상 궤도에 올린다는 방침인데요. 얼마 전에 또 아미코젠이라는 회사가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성장성을 눈여겨보면서 국내 이 마이크로바이옴 1호 상장 기업의 비피도라는 기업의 지분을 30%를 인수를 하면서 경영권을 손에 쥐었죠. 예. 아미코젠은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엔돌라이신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이 차세대 신약 개발 신사업을 가속화하는 한편 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또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셀트리온은 그 항체 약물 접합체 개발사인 영국의 익수다 테라퓨틱스를 인수를 해서
통해서 이 차세대 항암 신약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최근에는 아직은 뭐 상장을 하지 않는 회사, 그 진단 키트로 유명한 회사죠.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도 상장 전부터 이제 M&A를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육은 SD 바이오센서 대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시장 포텐셜이 큰 유럽, 남미, 그리고 미국, 중국 등 제조 기반을 둔 유통업체를 M&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제품의 유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진단 기술에 대한 회사들에 대한 M&A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끼리 서로 M&A를 하는 경우는 주로 어떤 목적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대기업들이 인수를 한 거는 아무래도 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인수를 했다면은요. 네. 이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이제 많이 들기도 하고 또 개발하는데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견 기업들의 M&A가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약 개발 기술을 가속화하고 또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M&A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약 개발은 오래 걸리면서 또 막대한 비용까지 들고 성공 또한 이제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망한 기술과 물질을 보유한 이 업체를 인수를 하고 또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간의 합병으로 신약 개발에 이 시너지를 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같은 M&A가 또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정부가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이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백신을 꼽았거든요. 그렇게 이런 분야에서 이제 연구 개발이나 시설 투자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약간 세제 혜택도 주고 이런 계획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의 어떤 이 업계를 좀 뛰어들려는 그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또 가속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업계 내에서도 당분간 이런 M&A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그렇게 세제 지원이나 이런 여러 혜택을 준다면은 당연히 M&A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M&A라는 흐름이라는 게 결국엔 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 지원책과 맞물려서 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기업에 좀 더 뛰어든다거나 활발히 이제 인수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그 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올해 들어서 지난해부터죠.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일부 업체들이 이제 이 막대한 좀 현금을 이제 창출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보한 자금으로 이 몇몇 기업들이 국내 또는 해외 업체들을 좀 인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제는 이 전통 제네릭으로 말하는 살아남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제약사들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M&A를 통해서 외형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인수기업의 이 기술력을 골고루 흡수를 해서 또 기존 사업과 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이 M&A 흐름에 최근에 이 흐름에 맞춰서 올 하반기에 이 1조 원 규모 미만의 이 중소 중견 기업들의 M&A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기업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